대표님, 네, 혹시 방금 설명하신 부분 있잖아요. 네네, 한 번만 딱 정리해갖고, 이거 조금은 이해되고, 조금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번만 예.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지 바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온라인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사란 것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사업이 아니라도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셔도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아주 기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쿠팡 로켓크로스 강의는 현재 제 온라인 강의에 105강, 106강, 107강의 내용 추가해뒀습니다. 확인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 대표님들이랑 연락할 때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예, 많으세요. 그럴 때 제가 뭐를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부담은 되지만, 몇 수강생 분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업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도 그때 되게 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대충 대답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다음날 대답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사업이 네. 나랑 맞는 거를 계속해서 찾아가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아, 예, 네네네. 사업이란 건 나랑 네. 맞는 상품, 뭐 나랑 음, 맞는 타겟, 나랑 맞는 내가 잘하는 어떤 내 재능과 능력, 이거를 네,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게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38개부터 나는 8,000원씩 계속 돈이 벌리는 게 장사잖아요. 내 메인 채널을 하나를 가지고 내 서브 판매 채널을 하나를 둔다면, 네, 서브 판매 채널에서는 네. 계속해서 이 100개라는 MOQ 수량을 계속 낮춰주기 때문에 야, 내가 네, 이 손익분기를 넘는 것에 대한 시기가 빨리빨리 도달하는 거예요. 네. 저는 물건을 공짜로 만들게 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도착한 저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주신 대표님의 메일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몇 부분만 좀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감사하게도 진짜 사연들이 담긴 긴 이메일들을 정말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어벌스 강사님. 현재 75강까지 수강 중인 수강생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딱 절반 들으셨네요. 완강을 다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지만 중간 피드백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구매대행 2년을 하다가 철수를 하고 그 전에 구매대행에 대한 작은 강의를 몇 개 수강하였습니다. 사실 강의는 두 번 다시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 것을 보고 강의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강사가 잘하는 것이지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수강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라고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시작하고 그리고 재밌게 해야 된다. 왜 자꾸 뜬구름 잡는 강의만 하시는지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판매 스킬을 빨리 배워서 대충 시장 조사를 하고 상품 등록을 해야 매출이 나야 되는데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자꾸 들으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가 어느새 제 몸에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쫓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에게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이해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기에 강의를 만든 거였습니다. 물론 저도 돈을 벌면서요. 10강이 넘어가고 20강을 넘어가면서 강사님이 장사가 무엇인지 그 후 강의부터 정말 강의 하나하나 보는데 찐 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온라인 사업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분야에도 살면서 적용이 되는 훌륭한 강의라고 저에게 극찬을 해주시면서 아니, 아, 네. 진짜로 제가 볼 때는 그게 예, 1,000만 원 이상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우리 그 쿠팡에 뭐 그 한 개 강의 들어도 500만 원씩을 받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게 예, 진짜 들으실 너무한 거 필요 없어요. 아닙니까? 예, 맞아요. 진짜. 예, 와, 그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다급해 놓으니까 무조건 매출 보이면은 호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상 저도 쿠팡에서 또 수산물을 좀 팔고 이래 해봤는데 예, 결국은 뭐냐면요. 네. 이게 돈이 안 돼요. 그 강의비도 뭐 1,000만 원, 500만 원 하는데 이거 30만 원 이게 아, 완전히 저는 운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운이 좋았고 대표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탁 나눠주는 그 마음이 참 고맙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현업으로 아직 뭐가 뭔지 잘 몰랐었던 사업에 대해서 방향이 잡히고 확신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완전히 이제는 나만의 셀러로서의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고 부산 가면 밥 한 끼 제가 얻어 먹기로 했습니다. 이런 연락들 최근에 정말 많이 받는데요. 당연히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잠깐 지난 영상에 저희 누나가 무당이시라는 영상을 보시고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저와 이렇게 소통도 한번 안 하시고 그냥 영상만 보시면서 제 영상들을 보고 현재 사업이 엄청 잘 되고 있으시다는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얼굴도 못 배웠는데 영상을 통해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무당집은 처음이신 분이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또 간식까지 사다 주시고 누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꼭 말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메일을 주셨던 대표님과 통화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들 중에서 처음 장사에 접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이 내용 정도는 아셨으면 해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법인 사업은 기업 밸류를 올려나가면서 엑싯을 목표로 초기에 투자부터 진행하면서 그래프를 끌어올리는 방향이라면, 개인 사업자나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신다면 먼저 숫자와 가까워져야 돼요. 숫자와 친해져야 된다. 운이 좋게 사업이 그냥 잘 돼도 사업은 수익의 그래프가 계속해서 변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만 딱 말씀드릴게요. 상품을 판다, 돈을 벌 때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나의 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이 모든 네.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실 때 저는 철칙이 네. 내가 메인으로 하는 상점이 하나, 내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하나가 있으면 네. 무조건 서브 판매 채널이 하나가 필요한데, 이 서브 판매 채널은 내가 가지고 온 상품들을 재고를 털거나 네. 마진이 500원, 1000원이 남아도 내 현금을 순환시킬 수 있는 서브 판매 네. 채널은 무조건 필요해요. 메인 판매 채널에는 네. 무조건적인 조건이 내가 네. 이 판매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네네네. 팔로우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운영의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자금 운영의 계획이 안 나오는 구조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지속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다시 판매 채널의 정비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업 장사에는 손익분기점 BEP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내 사업자의 수익이 일정 선을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조금 BEP 지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사업이겠죠. 무엇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에서 내 집이 필요하다. 이 집의 가장 큰 조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팔로우 기반이 되는 채널, 예를 들어 자사몰의 회원수를 늘려나가는 구조로 운영하신다던가,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상점 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인스타그램도 팔로우가 늘겠죠. 유튜브도 시간이 지나면서 구독자 마찬가지겠고요. 하다못해 폐쇄몰, 오레이즈만 해도 팔로우 기반이고요. 팔로우를 상대로 판매 성향은 조금 떨어지는 채널이긴 하지만요, 팔로우를 상대로 노출은 높아지긴 하죠. 그렇다면 팔로우 기반이 아닌 채널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요즘 가장 많이들 메인으로 판매하시는 로켓그로스는 사람을 모으는 채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1년, 2년만 할 것도 아니고 사업을 현업으로 하고 계신다면 월 1000만원, 월 2000만원 벌려고 고생하면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 사업이 빌드업 해가면서 앞을 볼 때 3년, 5년 정도 지나고는 몇 억짜리 부동산 하나 가지던, 두세 개를 가지던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되지, 월 1000만원 벌려면 마음만 먹으면 쓰리잡 뛰면서 1000만원 나옵니다. 제가 안 해보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저랑 소통하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도 몸에 배어서 그런지 습관이 돼서 새벽 6시에 자서 오전 9시에 일어납니다. 사람을 모으는 내 집이 있고 서브 채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초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처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자금 계획과 마진을 계산하면서 월 매출, 일 매출 및 변동 비용들을 예측해 나가시면서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잡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왜 나의 메인 채널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내 사업자에서 파는 상품들이 중구난방이 아닌 결이 맞으면 좋을지를 몇 영상에서도 이미 수차례 수도 없이 다뤘지만 다시 이 내용에 필요한 부분이니 정리를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왜냐면은 없었어요. 왜냐면 한 개 팔면 마진 얼마, 간부가세 다 빼고, 그래서 얼마 가져가고, 광고비 얼마 빼고, 그래갖고 그 정도만 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상품을 몇 개를 가지고 왔고 정확하게 내가 아까 말씀하신 PPV 부분에서 재고를 떨이를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점점 없어지는 사업의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다는 건 망하기 쉽지 않은, 물론 망한다는 건 언제든지 사업이라는 건 망할 수 있으니 90% 안 망하는 내 사업체를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숫자놀이에요. 지금부터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부가세, 수수료 이런 거 다 빼고 이해하시기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2,000원짜리 상품을 사입해서 8,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6,000원이 남아요. 10개를 사입했어요.
아니다. 경쟁력을 내가 주기 위해서 따로 상품을 제작하던 후작업 등을 하려고 하는데 공장에서 MOQ가 100개래요. 2,000원짜리를 100개를 만들었어요. 뭐 사입을 했다 해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그럼 현재 나는 20만원어치의 재고가 생겼네요. 이걸 다시 현금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20만원이 지금 현재 나는 마이너스 상태인 거죠.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계산들 충분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럼 이 100개 중에 25개를 팔았을 때 나의 현금 상태는 현재 본전 0원이라는 거죠. 벌지도 까먹지도 않은 상태, BEP 지점. 여기서 하나를 더 팔게 됐다. 이때부터 8,000원을 내가 벌었고 2개를 더 팔아서 27개를 팔았다 한다면 16,000원을 벌은 거죠. 6,000원 마진인 상품을 100개를 다 팔면 60만원을 이렇게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메인 판매 채널에서 8,000원에 판매를 하는 상품을 동시에 서브 판매 채널에서는 뭐 예를 들어 수량 판매가 좀 되는 도매국이라든지 뭐 오레이즈라든지 로켓그로스가 돼도 좋죠. 이해하시기 쉽도록 내 서브 판매 채널에서는 마진 없이 원가에 500원이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남기면 당연히 물론 좋겠죠. 남겨야겠죠. 그냥 원가의 마진을 저는 0원으로 2,000원에 판매를 한번 해볼게요. 서브 판매 채널에서는 50개만 팔려나가도 내 MOQ는 100개가 아닌 50개로 줄어든 거죠. MOQ를 낮춰버린 거예요. 50개만 생산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메인 판매 채널에서 8,000원에 판매를 할 때 2,000원짜리를 50개만 생산했을 때 현재 10만원만 현재 나는 마이너스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광고 없이 12.5개만 팔면 본전인 거예요. 물론 서브 판매 채널에서도 적은 마진은 충분히 있겠죠. 지금은 원가에 내가 판다고 예시를 들어드린 거지만요. 13개부터 판매를 일으키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사를 하실 때 오프라인 매장이 되었건 온라인 매장이 되었건 사람을 모으는 채널이 있다면 내가 광고 없이 프로모션이나 뭐 신상 오픈 행사 등을 하면서 통제권이 나한테 있는 상태로 일정 수량만 팔 수 있다면 나머지 재고들은 100원에 팔아도 돈을 버는 거고 행여나 못 팔아서 기부를 한다 해도 마이너스는 나는 아닌 거예요. 상품들의 판매가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다른 신규 상품을 또 만들 수가 있고 메인 판매 채널에서 충분히 광고 없이 50개 정도는 팔 수 있다라고 내가 한다면 서브 판매 채널이 있다면 200개는 충분히 제작할 수도 있는 거겠죠.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숫자의 캐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팔로우 숫자에만 집착하면 안 되고 내가 모으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들의 결이 중요한 거고요. 반대로 내 메인 판매 채널이 예를 들어 옷 장사를 내가 해요. 동네 구석에 있는 유동인구도 많이 없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면요. 그런데 나는 단골 손님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티셔츠 한 10장은 내가 팔아볼 수는 있는데 나도 남들처럼 경쟁력 있는 내 옷 좀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공장에 문의를 했는데 50장을 만들어야 만들어 주겠대요. MOQ 50인 거죠. 그러면 BEP 계산을 하셔서 서브 채널, 온라인이 되었건 스타일 윈도우라든지요. 수수료 좀 낮은 채널을 찾던 당근마켓으로 팔던 일정 수량을 쳐내면 10장만 팔아도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신상을 나는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회전을 빨리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시즌성 상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즌 상품들의 경우는 판매하는 시간이라는 게 365일 중에 90일이면 뭐 90일, 60일이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순환을 빠르게 해줘야 단기간에 돈을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겠죠. 똑같은 동일한 티셔츠를 이렇게 팔아도 좋고 하지만 나는 내 가게에서 파는 건 조금 더 마진을 높이고 차별화를 더 주고 싶다면 그냥 똑같은 티에 300원 정도를 투자하셔서 라벨이나 뭐 택 하나를 더 붙이고 서브 판매 채널에서는 라벨 없이 그냥 팔아버린다든지요. 요식업 장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손님께 불편한 거 없이 제한된 시간에 한정적인 테이블 안에서 테이블 순환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지를 계속 고민하는 거와 똑같아요. 음악도 빠른 걸로 바꿔보고 볼륨 차이, 테이블을 한 번씩이라도 정리해주는 타이밍, 물을 한 번씩 채워주는 타이밍. 그럴 때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인지하거든요. 저도 요식업에 있을 때 항상 이런 부분만 계속해서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스킬들 또한 워낙 많겠지만 처음 장사에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정말 기본이 되는 이야기라 오늘 내용에서 다시 한번
한번 다뤄드린 거고요. 적어도 장사를 할 때 메인 판매 채널과 서브 판매 채널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실 때에는 광고비에 마케팅 비용에 여러 지출들까지 발생하면서 재고 부담도 두려운데 잘 안 팔리는 상품들 때문에 새로운 상품의 진행도 못 해보고 상점은 죽어가고 하는 대표님들이 있다면 서브 판매 채널의 활용에 대한 내용으로 도움되는 피드백 영상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메인 판매 채널은 사람이 모이는 채널로 반드시 잡으시는 게 장사를 안정적으로 오래 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쿠팡 로켓크로스 문의가 많아서 강의 내용의 핵심들만 제가 추가를 해뒀으니 확인들 부탁드리겠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